워런 버핏이 정말 흥미로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기업 두 곳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모두가 사랑하는 애플 주식은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오랫동안 쳐다도 안 보던 구글 주식은 갑자기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 움직임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가지고 있던 애플 지분의 무려 3분의 2, 그러니까 1,10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다른 한쪽에서는 43억 달러를 써서 구글을 포트폴리오에 새로 담았죠.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버핏은 이 두 개의 거대한 베팅을 정확히 같은 시점에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했을까요? 이건 뭐 단순한 변심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미스토리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버핏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애플 주식을 대체 왜 팔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핏은 애플을 이렇게까지 극찬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비즈니스 중에 최고라고요. 영원히 갖고 싶다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최고의 자산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을까요? 이 말과 행동 사이에 무슨,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버핏이 애플을 처음 샀던 2016년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는 10.6배에 불과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근데 그가 팔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 PE가 37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시가총액은 400% 넘게 폭등했는데 정작 기업의 성장 엔진인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본질, 그 비즈니스의 퀄리티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훌륭한 회사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표가 3.5배나 비싸진 겁니다. 버핏에게는 바로 이 가격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버핏이 애플로 벌어들인 돈을 분석해 봤더니 수익의 46%만이 회사가 실제로 성장해서, 즉 펀더멘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려 54%가 그냥 시장이 애플은 더 비싸도 돼 하면서 가격표를 높게 쳐줬기 때문에 생긴 가치평가 확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버핏은 이걸 투기적인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아주 경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애플을 판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구글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무려 10년간 이어진 그의 후회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사실 버핏과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몽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을 놓친 걸 공개적으로 후회해왔어요. 버크셔의 자회사인 보험사 가이코가 구글 검색 광고에 클릭 한 번당 $10 이상을 내는 걸 보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기술 기업은 잘 몰라 하는 이유로 투자를 망설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실수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5년 3분기 버크셔는 43억 달러를 투자해서 구글을 포트폴리오 상위 10위권에 단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움직임이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요. 버크셔가 지난 12분기,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주식을 팔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행한 유일한 대규모 매수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조용히 사들인 거죠.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애플을 판 이유와 구글을 산 이유는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모아지거든요. 두 회사를 직접 맞붙여서 비교해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한 표를 보세요. 버핏의 선택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가격을 나타내는 PE 비율에서 구글은 애플보다 25%나 저렴합니다. 반면에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 성장률은 구글이 81%나 더 높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PEG 비율에서 구글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PEG 비율이라는 걸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주가가 싼지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말하자면 가성비 지표 같은 겁니다. PE를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매력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애플의 PEG는 4.6, 구글은 1.9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구글이 애플보다 58%나 더 싸다. 즉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의미입니다. 버핏은 바로 이 숫자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멋진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04년에 구글 창업자들이 회사를 상장하면서 쓴 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들의 경영 철학이 워런 버핏의 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버핏이 그들이 만든 회사의 주주가 된 거죠. 정말 완벽하게 하나의 원이 그려진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결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로 변치 않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버핏 투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첫째, 버핏은 훌륭한 회사와 비싼 주식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는 지금도 애플이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P37배라는 가격표를 단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그는 구글을 놓친 실수를 10년 넘게 후회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비싼 값에 추격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장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비로소 행동에 나선 거죠. 인내심,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 기반합니다. 애플을 사랑한다거나 구글을 놓쳐서 후회된다 같은 감정은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냉정한 숫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할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그의 상반된 결정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 위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줬을 뿐입니다.